공동혁신구역 함께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동혁신구역 이름 좋네요. 오늘 사실 정치권 얘기를 하면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나는데 오늘 혁신적인 얘기를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의당 류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앞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그 비례 1, 2번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의를 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정의당의 지금 보관은 뭔가요? 정의당의 보관은 이제 저희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이제 내놓으실 텐데요. 네. 사실 저는 일단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선 자체는 좀 신선했다라고 신선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도 인지도가 나름대로 있으신 편이시고 정치평론을 또 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곧잘 하시는 편이고 네. 정의당이 어쨌든 언론에 많이 비춰지는 건 좋은 일이라서 예. 신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저는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 자체를 조금 괴상하게 느끼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이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 건데 예. 사실 지도부가 일단 대책을 선거연합정당이라고 세워놓고 만든 거잖아요. 대책을. 그래서 저는 비대위라기보다는 집행위원회라고 불러야 되지 않는가 집행위? 하는 좀 의문을 좀 갖고 예. 있는 것이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두 분께도 여쭤볼게요. 오늘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어린 X라고 비난한 관련해서 인간이 좀 덜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송 전 대표가 이 말을 좀 들었으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보다 류 의원님이 또 더 어리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도 한데 이게 지금 꼰대 정치,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보면서 꼰대라는 말도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기 그 말도 때문에 이제 아깝다고요? 인간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왜냐하면 대표까지 지내신 분께서 예. 그런 욕설 그리고 뭐 머리에 뭐 물병을 던지고 싶다라고 하셨나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도 좋은 평가를 들을 거란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분도 이제 과거에 사회운동 하시면서 뭐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점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평가받아서 정치를 하셨는데 그 끝이 너무 좋지 않은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 의원님,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한 장관한테 너 구토난다 이런 표현을 했다가 오늘은 또 불편했다면 죄송하다, 자중하겠다. 그냥 이런 말들을 입에 담지 말자 하는데 네. 원색적인 얘기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고 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글쎄 그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일단 민주당의 지지층들 이른바 그런 극성 지지층들에게 대한 인기를 받는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입증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좀 강한 의원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물론 본선인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앞서 공천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공천 과정에서 그 극성 지지층들에게 어떤 강한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쓴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 유정주 의원의 발언을 제가 보고 어제는 그렇게 막 공격하시더니 또 오늘은 화해하자 좋은 말 쓰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막장 드라마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어떻게 하자는지 잘 모르겠고 막장 드라마 보면은 갑자기 그 맥락 없이 네. 막 싸우다가 맥락 없이 화해하고 네. 결말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음 화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정주 의원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참 안타깝다. 권지욱 센터장님, 아까 반사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너무 검사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과해서 헛발질을 하는 거라고 전 생각되고 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그래 한동훈 장관 너무했지라고 하겠습니까? 되려 그 말을 한 사람이 예. 야 저렇게 공격하는 걸 보니 한동훈이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과잉된 어떤 편향 한동훈 장관은 무조건 나쁘다는 편향을 민주당이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송 전 대표님은 현재로는 민주당 소속은 아니세요. 예. 근데 전 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미지가 이제 겹쳐지는 것인데 좀 자중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까 들었어요. 잠깐 손을 드셨길래. 말씀하신 거 이제 이어서 네. 저한테 이제 오전 방송이 있은 후에 예. 저희 의원실에 항의 전화도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불이 날 정도로 왔나요? 네, 불이 날 정도는 그 아니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언행은 그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상 그럴만하고
자기는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 이 굉장히 이런 팬덤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강성 지지층의 잘못된 감싸주기가 굉장히 그 해당 정치인 혹은 그 정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뒤풀이 자리에서 예. 지인들과 그런 이야기 저는 그 정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모르죠. 우리는 그런 얘기 하면 그렇죠.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그건 매우 공적인 자리였지 않습니까? 출판기념회라고 하는 매우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분을 비롯해서 이제 586 운동권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잔당들로 이제 평가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분들이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이고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독재 정권이었을 때 586 운동권 분들이 분명히 시위하고 목숨 걸면서 지켜온 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30대 때부터 국회의원 해왔던 그 시절이 잊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는 그 민주주의를 지켰던 586 운동권들이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사법화를 남용하고요. 예.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조정해야 될 정치의 본연의 인물 다 방기하고 뭐든지 탄핵하려고만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 촉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86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물론 예. 그래도 훌륭한 예, 삶을 예. 산 분도 있어서 자, 그분들의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권지웅 센터님 네.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국, 송영길, 추미애 해서 조송추 뭐 순서를 바꾸기도 하던데 어쨌든 네. 그렇게 부르는 말이 생겼던데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는 듯 보여요. 세 분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을지 또 만약에 송 전 대표와 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이 연대를 하면 이게 총선에 미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제 가능성의 영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그래요? 생각되고. 송 전 대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예. 일단은 각자는 준비하는 것 같고 그것이 연결될지 어떨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검찰이 문제적입니다. 검찰의 개혁이 필요해요. 예. 근데 국민 전체의 정서를 봤을 때 검찰과만 싸운다고 해서 총선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신뢰도 조사, 사회조사를 보면 국회의 신뢰도가 한 20몇 %로 꼴찌예요. 예. 검찰의 신뢰도는 40몇 % 정도로 국회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편향적으로 검찰과만 잘 싸우면 마치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거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 위에서 지금 송 전 대표님도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도 출마하신다고 저는 생각돼요. 예.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이 다 검찰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린 되려 전세 사기 문제로 걱정하고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 없어져서 중소기업에 못 들어가는 이런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랑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총선에서 승부 본다? 저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거 또 이어서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이분들 세계관이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라서 아직도 민주화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가격해줘도 괜찮은 거죠. 많은 것들이 양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잘 안 되니까 네. 거기에 또 똑같이 검찰 검찰 독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검사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예. 가져서라고 하게 되고 그러다 네. 보면 또 이번에처럼 뭐 이렇게 욕설도 하고 물병을 던지고 싶다라는 과격한 이야기를 하고 예. 또 그 지지자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괜찮다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록 한동훈 장관만 또 더 인기를 얻게 될 것 같거든요. 시민들의 평균적인 지지를 얻는 데에는 조금 이런 세계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이른바 의원님, 예. 그 조송추라고 하는 분들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출마하신다면 뭐 신당을 뭐 창당하신다면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쁠 거 없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네네네. 때.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과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던 어떻게 보면은 어둠의 저희가 선대위원장이라고 임명했던 바가 있어서 네. 본인들께서 출마하신다면 저희 전략상 국민의힘에 나쁘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봤을 때 전 조 전 장관의 개인 명예회복성 출마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조 전 장관께서 2021년도에 책을 내셨는데 예. 거기서 본인은 법학자다 그러면서 본인을 둘러싼 어떤 혐의에 대해서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수긍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1심 판결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징역형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법학자고 하면 2심이라든지 3심 가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퉈야지 이제 와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다투겠다? 예. 그것이 과연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표현인가? 저는 이 참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우리가 투쟁하고 어떤 그랬던 산물의 역사인데 그 참정권, 공무단임권에 대한 의미마저 퇴색시켜 버렸던 발언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 전 장관으로서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 뭐 지금 이렇게 언급에 약간 입이 풀리신 김에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신당 창당 몇 % 정도야 지금은?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던데. 뭐 이준석 전 대표 표현에 의하면 뭐 네. 60%라고 60%요?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글쎄요 뭐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퍼센테이지 하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여. 제 개인적으로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허은하 의원 사무실에서 이제 회동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전 대표하고 교감을 하고 있나요 혹시? 예, 이 전 대표하고 뭐 연락을 계속 무슨 하고 말씀 있고요. 나누고 계세요? 앞으로의 어떤 창당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네.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명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실과 당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할 것인지는 허은하 의원하고도 뭐 따로 개인적으로 또 연락 주고받고 예.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뉴한 위원장이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누구라고 안 할게요. 누구 앞에 카페트를 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인 위원장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절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철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좋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봤을 때 인 위원장이 누구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한지가 명확하다. 그 대변은 윤 대통령을 생각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 뭐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변화하라는 네. 국민들의 어떤 강서구청장 민심 때문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그 이야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표적으로 잘못했던 고 최수근 상병이 돌아가셨을 때 최상병으로 최상병 네 그때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지만 네. 되려 그 어떤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유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고 도망 다니고 있는 이런 걸 좀 바꾸라고 국민들이 말한 건데 여기에 예. 대해서는 인 위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되려 그냥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좋아할 만한 이준석과 당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중심들 좀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인 위원장의 말이 안 먹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답이 지금 없죠. 아직까지는. 처음에 징계 취소시킨 것 말고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기로 정치 뉴스를 만드는 것 정도를 하고 있지 예. 당을 바꿔내고 있지 못해서 네. 뭐 조만간 이제 인 위원장의 영향력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뭐 혁신위가 대통령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 금지를 요청한다거나 네네. 뭐 당무 개입 관련자의 징계를 촉구한다거나 그런 걸 했으면 지금 이런 의혹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게 예. 아니라 지금 뭐 대사면 그리고 이제 윤핵관과 뭐 지도부 불출마 그리고 청년 할당 뭐 이런 카드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대통령실에서도 크게 싫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뭐 윤핵관 불출마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일단 그 자리를 이렇게 비우면 네. 윤핵관 가고 찐핵관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정말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뒤에 누가 있냐 도대체 네. 왜 이뇨한 위원장이 저렇게 센 발언들을 하는데 도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당 지도부를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혁신위를 통해서 무언가 정말 혁신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중에 대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예. 그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당 지도부를 책임시키고 물러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많이 싸웠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언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당 지도부의 김기현 지도부의 당선에는 사실 대통령실의 간접적인 뭐 네네. 직접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간접적인 영향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다시 비대위나 혁신을 갈 수 있겠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대통령실의 의중이 혁신위 쪽인지 당 지도부 쪽인지 예. 그런 와중에서 혁신위원장은 영남 중진들 불출마해라 굉장히 센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그 당내 의원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지웅 센터님, 그 이뇨한 위원장은 확신을 했어요. 아, 조금만 기다려 봐라.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이다. 중진들이 응답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김기현 대표가 네. 너무 나가는 말이다. 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잖아요. 정제된 발언하면 좋겠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뇨한 위원장의 바램이 많이 섞여 있는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이뇨한 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이뤄낸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복심이 잘 전달된다고 하면 뭐 그게 이뤄질 테고 그렇지 않으면 뭐 되지 않겠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적인 비명계이자 5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탈당 또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 민주당 떠난다면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이나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전부 다 열려 있느냐 물었더니 네. 어느 가능성에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걸음을 주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어떤 개과천선을 할 가능성이나 결함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1%도 없다. 류 의원님, 민주당의 지금 안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보는 게 진단이 맞나요? 오늘 전화에서도 느꼈는데요. 네. 민주당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자력으로 회복 가능한가? 예. 그리고 21대 국회에 뭐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당들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제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양당제 구도하에서 극단의 진영 정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사실상 그 양당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만 끝없이 있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정치의 그 풍경을 계속 시민들께 보여드렸단 말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상민 의원님은 뭐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보셨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랬을 때 이 뭐랄까 87년 이후에 다 해봤잖아요. 저희 양당 서로 번갈아가면서 다 집권도 해보고 뭐 예, 이번에 180석도 만들어봤잖아요. 네. 그럼에도 변하지 않았으면 이제 바깥에서 변화를 좀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창당 이게 저희지 뭐 여당에서 창당 가정적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국민의힘으로 올 수도 있다,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비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제가 역사적 사례를 말씀드렸거든요. 2003년에 그 독수리 오영재라고 불렸던 분들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이제 김부겸, 김영춘 이런 의원분들 5명의 의원들이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어요. 네. 그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이었고요. 그 당시 여당은 이제 민주당 계열이었고,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고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라당 상황이 야당인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3자 학당으로 그러니까 전신이었던 정당이 여러 개파가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최병렬 대표가 당 대표가 됐는데 이분이 민정당 계열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겸 이런 의원분들이 한나라당을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한나라당이 도로 민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면서 떠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건들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된 이 상황에 비명계 의원들 결국에는 나오셔가지고 여당과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분 정도 남아서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한 분씩 한 1분 정도 할애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지 마라. 이거는 자꾸 탈당하는 명분 쌓기다. 말이 되는 소리라라는 의견도 있어요. 권지웅 센터장님.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마지막까지 고심할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든 당대표가 자기의 재선을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사실 이제 성남에서 정치를 하시다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인천 계양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됐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명분 없음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어서 거기서 재선을 하는 것이 것보다는 당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것들도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다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카드가 유일한 혁신 카드는 아닙니다. 민주당이 혁신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된다고 뭐가 많은 옵션 중에 되겠습니까? 하나다. 네.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되면서 예.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해서 좀 답답합니다. 리 의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명분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실리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반드시 당선될 만한 곳에 출마하실 거라고 보고요. 뭐 그게 나쁘다고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실리형 결정은 국민들 눈에도 다 보일 거고 이재명이라는 그런 정치인을 대권과 더 멀어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명분 있는 선택이라 하면 역시 대장동과 백현동이 있는 분당구 각 너무 출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이잖아요. 의사를 이재명, 안철수, 류호정 의원이 이제 분당 갑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잘못 들은 요정 대행인데. 의원님의 본인이 결정해질 하셔야죠. 저 진심입니다. 예, 예. 대장동과 백현동에 있는 분당 갑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당대표 선거 나가고 재보궐 나갔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 방탄이라는 해석들이 많았잖아요. 그 취지를 배경을 고려한다면 글쎄요 지금 분할되고 그 위증교사 혐의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 새로운 재판이 됐는데 과연 이 재판에 신경 쓸 시간도 바쁠 텐데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험지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그 자체는 옵션의 선택지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앞서 그 권지웅 센터장께서 그 여론조사를 인용하셨는데 그걸 또 설명을 드려야 돼서요. 네네. 이거는 시사인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2023 신뢰도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혁신구역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